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오늘은 수식 두 번째 시간이네요. 수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식의 입력 방법 설명했는데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입력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볍게 설명했는데,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업 진행돼야 됩니다. 앞에 걸 모르고서 뒤에 거를 따라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옆에 프로그램 실행해 놓고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교시가 바뀌면서 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교시에서 수식에 이해했고요. 지금은 상대 주소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수식을 처리하는데 상대 주소란 개념을 적용해서 하는 법을 설명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절대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대 주소를 잘 이해를 해야지 절대 주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마음이 급하네요. 예, 수식을 이해하는데 뭐 간단 단축키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컨트롤의 물결 표시. 이 물결 표시는 어디에 있죠? 키보드 왼쪽 위에 보면 있는 그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죠. 이렇게 10, 20 수를 집어넣고 그리고 어디 갔냐? 예, C3에다가 수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뭐라고? 는 A1 더하기 A2. 는을 집어넣은 이유는 수식을 집어넣는다는 소리고 A1은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지정한 거죠. 그게 바로 맞아요. 좀 이따 설명해야 되거든. 넘어가려고 했네요. 난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입력을 이렇게 입력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는 A1 플러스 A2. 이걸 사람이 키보드로 저렇게 쳐도 돼요. 는 A1 더하기 A2 쳐도 되고요. 여기 A1하고 A2 같은 경우는 는 한 다음에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더하기 한 다음에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수식을 입력하는 도중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그 셀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 셀의 위치. 여기 표현됐던 거죠. 여기. 요 값들이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새로운 값이 나오죠. 그 값이 수식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수식에 입력. 앞에서 어떻게 설명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컨트롤의 물결 표시를 누르게 되면 보통은 이런 수식을 집어넣고 엔터나 탭키를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컨트롤 물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는 여기 들어있는 거는 여기에 표시가 되고, 이거를 보고자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물결을 이용을 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뒤에 실습할 때도 보면 수식이 들어서 여러 개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눌러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표현되는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물결 누르게 되면 다시 값이 표현되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컨트롤 물결 잘 이용하면 수식을 확인하고 오류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식의 재계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B열에다가 첫 번째 줄에는 5라고 입력을 했고 두 번째 줄에는 6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죠. 제일 먼저 는을 누르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 더하기 누르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1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 그림은 좀 이따 그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식의 입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한 이후에 여기 B1에 있는 이 값을 10으로 바꿔줍니다.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다시 내가 숫자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전 있는 거는 무시가 되고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우스로 원 클릭 선택만 하게 되면 셀만 선택이 되고 편집 모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숫자나 문자를 치게 되면 새로운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입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전에 있던 데이터는 무시돼 버립니다. 즉 지워진다는 거죠. 덮어쓰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수로 따닥 눌러갖고 딴 글씨가 들어갔어.
근데 보니까 잘못 넣은 거야. 원래로 돌아가고 싶어. 이럴 때 어떡하죠? 원래 5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10을 쳐고 엔터를 쳐버렸다고 바뀌었잖아. 근데 보니까 이 10이 아니야. 원래 5가 맞아. 근데 원래 있는 값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실행 취소를 하죠. 컨트롤 키에다가 Z를 누르면 되죠. 아니면 그 엑셀 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화살표 있습니다. 이거 눌러도 됩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는 화살표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건 재실행이고 왼쪽으로 가면 실행 취소입니다. 아니면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바로 직전에 수행한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원래 값이 살려낸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5가 들어도 10을 다시 입력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1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결과는 자동 계산되겠죠. 당연한 듯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 원래 당연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것도 옵션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저걸 꺼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시 계산시킨다는 거죠. 그런 거 다시 계산을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아주 작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이즈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니 근데 데이터가 1000개쯤 되는데 1000개면 작은 겁니다. 네. 막 1000개, 10,000개 많아지게 되면 그거 다 계산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짜증이 납니다. 1000개쯤 되면 잠깐 화면이 깜빡 요 정도 하는 정도 수준에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잠깐 깜빡이는 것도 신경 쓰여. 또는 하나 입력할 때마다 재계산을 하니까 이게 자꾸 컴퓨터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옵션에서 꺼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면서 별로 크지 않은 데이터를 하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새로 입력이 되면 주어진 수식은 모든 값을 불러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준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값을 바꾸면 다시 계산돼서 현재 결과를 제대로 출력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셀 주소의 이해, 셀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에 입력된 주소는 보통 상대 주소로 무조건 처리가 됩니다. 상대 주소. 현재 식이 입력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곳에 데이터를 갖다 썼는지, 이렇게 하니까 좀 말이 애매한데, 상대 주소 보통 A1, 뭐 B1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 다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복사하게 되면은 또는 이동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거 말고 이렇게 주소를 나타내는 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이름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이걸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좀 동작이 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대 주소를 명확히 지금 정의해 주는 겁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상대 주소로 처리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고요. 셀에 입력한 수식의 셀 주소는 그 셀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복사한 경우 옮겨지거나 복사한 그곳의 주소를 다시 한번 계산이 됩니다. 주로 복사한 경우입니다. 복사한 경우 그걸 다시 한번 계산이 됩니다. 옮긴 거는 좀 달라요. C2에다 예를 들어서 A2 더하기 B2란 식을 입력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식을 입력했는데 이게 식인가요? 여기 있잖아. 는이 들어갔잖아요. 는이 들어가면 식이죠. 이럴 경우 A2하고 B2는 C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왼쪽으로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현재 식이 입력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C2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C3로 복사를 했어요. 복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본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C3도 새로운 식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럴 때 C3에 들어있는 식은 이게 아니라고요. A2, B2가 아니라 C3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A3, B3가 들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A2, B2 넣고 여기다 C3에다 식을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서 값을 봤어. 그런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줄이 되고 세 번째 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았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좋고요. 이럴 경우 여기 들어있는 식은 여기 할 때 이게 A2에 B2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A2에 B2가 아니라 복사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식은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A3에 B3로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상대적인 주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상대 주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A3에 B3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주소를 상대 주소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절대 주소는 달러가 들어가거든요. 딱 본 순간에 알아요. 이건 상대 주소로 했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지? 또 입력하다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직접 그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주소라는 거. 상대 주소. 오케이, 알았어. 예, 상대 주소의 이해.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내용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이 있고 또 식이 들어있는 셀이 있죠. 상대 주소의 이해 엑셀에서 셀의 주소는 열 이름. 왜 이름이지? 왜 행번호? 왜 행번호지? 열은 알파벳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란 말을 썼고요. 행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번호란 말을 썼습니다. 열 이름과 행번호. 그냥 행열 하면 돼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수식에서 다른 셀에 가서 사용하려면 셀의 주소를 사용한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상대 주소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죠. 상대 주소. 그 상대 주소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 주소를 쓰는데 상대 주소에 식이 들어있는, 셀에 식이 들어있는 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에 적용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식에 대한 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이 들어있는 셀의 경우입니다. 셀 주소가 포함된 셀을 다른 곳으로 복사하면, 복사를 한다는 소리는 뭐죠? 원본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계산하는 소리죠. 오케이? 복사와 이동. 복사를 하면 원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있고요. 복사한 새로운 곳에는 그 새로운 곳 기준으로 셀 주소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즉, 셀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수식에 적용되어 있는 상대 주소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식이 들어있는 셀입니다. 식이 들어있는 셀을 복사할 때 요번엔 식이 들어있는 셀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동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들어있는 A라는 값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B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여기 표시하라고 그랬거든. 여기 A 더하기 B. 예? 그래서 이거를 일로 옮겼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표시돼야 돼요? A 더하기 B가 표시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프로그램 그냥 쓰는 그 내용을 보다 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우리 실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식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바. 상식으로 생각해서 통용이 되면 상식이 생각한 대로 그 결과를 추론하면 그대로 프로그램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일로 옮기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빈카드로 나와야 되나요? 이걸 옮겼잖아.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지. 응? 일로 옮기면 그럼 그 값을 여기다 옮겨서 다른 위치에 표시하라는 소리가 되잖아. 즉 여기 들은 식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식이 들어있는 셀을 이동하면 셀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식이 들어있는 셀 설명했습니다. 너무 강조하면 어렵게 느끼는데 가볍게 합시다. 복사하면 새롭게 식이 설정이 되고 이동하면 원래식, 이동했다 하더라도 원래식은 그대로 있는다. 그 소리입니다. 요번에는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아이고 터야.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셀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식에 적용이 돼 있거든. 참가를 해서 어떤 값을 만들어 냈거든요. 다른 셀에서 참조된 셀을 다른 곳으로 복사한 경우, 즉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여기다 복사해서 또 A를 만들었어. 이럴 경우 이 결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변하질 않죠.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얘는 주소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셀에서 참조됐다는 게 데이터. 이걸 당연 이동을 했어요. 이걸 이동한다는 소리.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여기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너라면 어떻게 나오길 바래? 이렇게 생각해 봐요. 당연히 남아 있어야지. 값을 여기에 놓나 여기 놓나 얘가 진짜 가리키는 내용은 동일한 거잖아. 예. 이거하고 이걸 더한 식을 설정한 이후에 이걸 이렇게 빼서 넘겼다 하더라도 이 위치를 여기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즉 참조된 데이터 셀을 이동한 경우 식이 포함된 곳, 셀 주소가 포함된 식이 포함된 그 셀의 이 셀의 주소는 변경이 됩니다.
이거 고쳐진다고요. 얘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바뀌어서 자동 적용이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식이 들어있는 것은 복사하면은 그 새로운 주소 설정이 되고, 이동해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값도.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한 경우, 데이터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이 식이 들어있는 곳에는 복사한 경우 식은 그대로 있어요. 어차피 4번을 만든 거니까 원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본 데이터를 옮기게 되면 데이터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식에 있는 주소값도 변합니다. 강조를 너무 해서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기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 슬라이드 하나씩 설명합니다. 봅시다. 예, 요번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셀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셀 주소를 이용한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입력해야 되죠? 여기 값 집어넣고 값이 들어있다는 전제에서 여기다 식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제가 먼저 는 누르죠. 는을 누르고, 그럼 입력 모드가 자동으로 변하죠. 마우스가 있는 거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A2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해 달라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A2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색깔도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럼 딱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요 B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치거나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죠? 입력 단계에서는 식이 표현이 되고 엔터 누르면 결과값이 바로 표현이 돼서 30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예, 셀 주소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입력을 했어. 그 다음 거 봅시다. 예, 입력을 했으면 되는 거네. 예, 셀에 주소가 포함된, 아까 데이터 미리 집어넣었다고 치고요. 셀 주소가 포함된 셀, 즉 식이 들어있는 셀을 복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기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식을 집어넣었거든요. 앞에 설명했던 것을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는 4개 다 한 번에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꼭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2개 집어넣고 여기다 식을 집어넣었어요. 이 식이 들어가는 걸 일일이 복사했어요. 그럼 얘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놈은 이거 기준으로 복사한 경우 이거 기준으로 주소가 변동이 됩니다. 내가 지금 아까는 B에 있었지만 D로 복사했으면 D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도했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네. 식이 포함된 셀을 복사한 경우는 복사된 곳 기준으로 적용된 식이 변동된다. 그거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오케이. 빨리 해야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주소가 포함된 셀을 이동한 경우입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원본이 사라지죠. 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아까 사용했었죠. 이렇게 복사한 경우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는 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면 얘는 없어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값이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나와야죠. 옮겼다고 값이 사라지면 안 되죠. 예, 그때 이 주소 값은 데이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식이 들어있는 셀을 딴 곳으로 이동한 경우 거기에 설정된 식은 그대로 있는다. 그래야지 값이 계속 동일하게 표시가 되니까요. 복사한 경우는 그냥 새로 만들어지지만 이동한 경우는 그대로 있는다. 이동이니까. 식이 들어있는 셀입니다. 식이 들어있는 셀.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옮기게 되면 복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사하면 원래 건 남아 있잖아. 그럼 상관없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즉, 식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원본 데이터를 옮겼으면 이 결과 나오는 식은 어떻게 돼야 돼? 야, 데이터를 옮겼으면은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옮겼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졌네? 그럼 식을 깨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옮겨진 곳을 찾아가서 그걸 갖다가 값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아요? 엑셀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옮겼다 하더라도 원래 결과는 변동되지 않도록 옮긴 위치를 찾아서 식을 변경해 줘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짜놨거든요. 그 내용 지금 보자는 겁니다. 예, 요번에는 참조된 셀, 즉 데이터라는 소리입니다. 데이터. 얘들이요, 얘들. 데이터. 데이터를 옮긴 경우에요. 얘를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누가? 프로그래머가 잡은 거잖아요. 이걸 옮겨도 이 값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복사한 경우에 복사하면 얘는 상관없잖아.
이 갖다 놓든 말든 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변동사항이 없죠. 그리고 결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위치가 변해도 현 상태는 유지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오케이? 복사한 경우, 데이터를 복사한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예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졌을 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동한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예, 참조된 셀이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동하면 어떻게 표현되자. 이런 식으로 식이 설정이 되어 있고 얘가 연산한 결과입니다. 이럴 때 얘를 열리 딱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 게 맞을까요? 값은 변하면 안 되죠. 옆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뭐 유수봉이 이 자리에 있으면 유수봉이고 강희수 만나면 유수봉님인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데이터를 옮겼다 하더라도 아까 비율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예.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되죠? 변경된 위치를 찾아가 준다는 거죠. 즉 처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B3의 B4였잖아요. 예, 요게 B3, 이게 B4. 이걸 이렇게 옮겼으면 D3번으로 옮겼으면 옮긴 순간에 요 식도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엑셀 똑똑해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는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식을 옮겼을 경우, 데이터를 옮겼을 경우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셀 수식을 복사한 경우인데 C2의 셀의 수식이 C3로 복사가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곳에 가서는 새로운 식이 들어갑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치가 바뀌기 때문에 원래 이게 들어있는 걸 복사하게 되면 그거 기준으로 새로운 식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얘기한 겁니다. 이건 식이 들어있는 셀을 복사한 경우 통과. 예, 요번에는 상대 주소를 나머지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재미없어서 식이 들어있는 거 이동한 경우, 복사한 경우, 이동한 경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복사한 경우, 이동한 경우 구분해서 생각해 주기 바라고요.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하는 건 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결론은. 자동 채우기 하는 거 할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거 3개, 4개를 더해서 값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2일, 3일, 4일에 대한 결과도 뽑고 싶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B에 대한 식들 D로 복사되면 C로 복사하면 C2, C3, C4, C5가 되는 거죠. D로 가면 앞에 값은 옆으로 복사하면 B에서 C로 복사하면 C가 되고 C에서 D로 복사하면 C가 D가 되고 D에서 E로 복사하면 D가 E로 변한다는 거 알고 있죠. 앞에서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설정했으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끌어다 써도 됩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는 뭐 그대로 복사할 거냐 아니면 일식 증가시킬 거냐 물어보는데 식은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이건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복사의 경우는 복사된 곳 기준으로 식이 주소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실습해 봅시다. 지금 떠든 내용, 즉 상대 주소를 이용한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 주소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마우스로 셀을 선택하면 상대 주소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복사하기도 하고 복사해서 적용했을 경우는 셀 참조가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식 냈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는 복사는 그대로지만 이동했을 때죠. 뭐 그런 내용, 복사한 경우, 이동한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를 뭐냐 여기에 커피 전문점의 지출 항목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다 입력해야 됩니다. 데이터 안 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분기 총 합계를 계산하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쭉 복사해서 잘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예, 실습에 앞서 여러분이 엑셀에다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과제로 해서 내가 제출하도록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제목 부분 셀 합치기로 셀 병합하여 가운데 정렬 또 제목 데이터 제목도 집어넣고 가운데 정렬하고 배경 색깔도 설정하고요. 전체적으로 테두리 선도 한 번씩 해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좋아. 데이터. 지난 시간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셀 시트, 워크시트를 추가한 거죠. 여기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표에된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데이터 제목들이 있죠. 지출 항목, 엔터 치면 밑으로 가고 탭 치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요. 인건비, 임대료, 원두, 커피, 그리고 우유, 오차, 우류, 미안합니다. 미리 동영상을 떠놓고 그거 집어넣고 더빙 형식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강의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 발견 못한 오타가 있네요. 역시 사람이야. 예, 2분기 탭 치면 옆으로 가는데 귀찮으니까 우리 끌어서 복사,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합계. 됐나?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값들 쭉 넣어주기 바랍니다. 직접 다 넣으세요. 틀리면, 입력하다 틀리면 백스페이스 누르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값을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충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식을 설정한 다음에 그 식을 복사했을 때 그 설정된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상대 주소의 사용법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쭉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역시 녹화해 놓으니까 편하네. 물론 내가 다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고요. 어떤 때 엔터 치는 게 나을까, 어떤 때 탭을 누르는 게 나을까. 지금 같은 경우 요 위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요 밑으로 자동으로 옵니다. 탭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잖아요. 맨 끝에 건 엔터 쳐주게 되면 그 아래줄 빈칸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엔터는 보통 CR,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죠. 캐리지 리턴 다시 돌아와라 막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말하다가 실수했네요. 값을 밑으로 쳤잖아. 다 엔터 쳐서. 이럴 때 이 값을 선택하고 테두리 선을 이렇게 잡아당겨도 됩니다.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해서 그런 겁니다. 예, 컵이 90만원, 2분기는 100만원, 3분기도 100만원, 4분기 95만원쯤, 오케이, 95만원 하죠. 그리고 이제 합계 집어넣어야 되죠. 오케이. 좀 확대하고, 좀 꾸미기 작업하겠습니다. 꾸미는 건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난 받아들일 거거든요. 이쁘게 꾸며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정성 들인 티가 나야지 점수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데이터만 쭉 집어넣고 대충, 식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줬잖아요로 난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쁘게 꾸며주고 셀 서식. 지금 이런 것도 가운데 정렬, 색 두께, 배경 색깔 이런 걸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칸에 어떤 표현되는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글꼴, 맞춤, 표시 형식들을 선택을 하죠. 요거에서 배경, 글자색, 배경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콤마를 해갖고 천 단위로 해서 보기 좋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설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가할 때 잘하네 이런 소리를 내가 하게 되거든요. 테두리선도 쳐주고요. 테두리선도 좀 이쁘게 전체적으로 실선, 겉에 테두리는 두껍게 이렇게 좀 더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요. 뭐 평가는 내가 할 건데 뭐. 알았죠?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나의 뭐 실무 경험도 많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윗상사들이 좋아하고요. 윗상사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똑같은 표도 아까 본 거랑 지금 본 표는 의미가 좀 틀리죠. 의미야 뭐 동일하겠지만. 표를 만드는 건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기가 나쁘면 잘못 만든 표예요. 값은 맞는다 하더라도. 예, 여기 지금 합계 계산하겠습니다. 는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되죠? 색깔도 맞춰지고 있네요. 셀에 표시된 색깔과 글자색이 동일합니다. 들어갔죠. 이거 셀 복사하면 오른쪽 핸들 잡아서 쭉 잡아당기면 들어갑니다. 맞나? 계산 빨리 해봐요. 이걸 언제 계산해? 네, 그럴 때 컨트롤 물결, 아까 설명했죠. 컨트롤 키 물결을 누르게 되면 옆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값이 있으면 값만 표시되고 식은 식이 표시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물결 눌러 이렇게 한번 눌러봐 계속 다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식이 잘 설정돼. B에 3, 4, 5, 6, 7, 8 잘 들어갔네. 그럼 값도 맞겠죠. 하나 값 있으면 맞는 거죠. 그리고 엑셀은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얘가 내가 식만 제대로 설정한 값이 맞게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함수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 한글 아니고요. sum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쭉 마우스로 범위를 긁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고 끝나는 것 사이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이 범위 지정입니다. 하나하나 클릭한 것보다 훨씬 편하죠? 괄호 닫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고요. 이거 뭐야? 물결이 우물정 왜 나오죠? 꼴 보기 싫어서? 좁아서 셀의 사이즈가 좁은데 많은 글씨를 표현하라고 할 때 숫자일 때는 이렇게 일부만 표현되면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정자를 찍어서 문제 있어? 조절해줘 이런 겁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위에 제목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값부터 봅시다. 이런 게 이제 더빙할 때 문제죠. 예, 여기 설정된 주소값들 잘 봅시다. 바뀐 거 보이죠? B, C, D, E 갈 때 어떻게 변했는지 잘 확인해 보기 바래요.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것들. 썸 값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고요. 수식창이고요. FX 누르게 되면 함수 처리하는 이런 표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지. 예, 이렇게 해서 설정된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함수를 써서 한번 처리해 봤고요. 여기는 뭘로 했죠?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런 내용 잘 확인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냥 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보이질 않으니까. 예, 오케이. 예, 요번 시간에는 상대 주소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식이 들어있는 셀을 옮길 때, 복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 즉 식에 적용된 데이터, 참조된 셀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옮길 때, 복사할 때, 무브와 카피 이럴 때 주소,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 주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